자, 그러면요. 네, 9시 30분입니다. 대민의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의 리서치 센터,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입니다.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아침에 엔캠이 좀 플러스가 나는데요. 엔캠이 대표적인 1분기 실적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주가도 충분히 떨어졌는데, 엔캠 상황, 장중 핫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제 제가 장 끝나고 바로 분석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보겠습니다. 엔캠은요, 자본금 79억 예쁘네요.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괜찮고, 뭐냐, 일렉트로라이트,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만드는데, 이건 뭘로 만들어집니까? 네, 리튬 솔트, 리튬염이라 그래야 되겠죠. 저도 고쳐야 되겠어요. 우리는 리튬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해질 하면 헷갈리니까요. 그 다음 여기다 솔벤트, 첨가제, 요걸 물리적으로 섞어 놓은 게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6불의 인산 리튬 이런 거 아시죠? 이건 후성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국내는 후성이 유일합니다. 중국이 쥐고 있죠. 이 부분도. 요거를 단순히 섞어주는 게 일렉트로라이트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렉트로라이트는 이거는 우유 비슷한 겁니다. 갓 나온 게 신선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유효기간이에요. 이게 다 정발하고 그렇거든요. 소금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는 갓 나온 거, 먼저 나온 거,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렉트로라이트는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계약도 장기 계약 중심이죠. 근데 리튬 솔트, 리튬염은 이거는 단기 계약 중심이죠. 스팟, 현물 거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염이 춤을 출 때 얘는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리튬염과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 사업은 같이 하는 게 시너지가 수직 계열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네요. 이 말은 지금 리튬염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영업 적자가 났을 때는요, 2021년 상반기에 리튬염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후성 같은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죠. 그러다 지금 쭉 빠져버리니까 이 집은 이제 이익이 나는데 오히려 후성 같은 회사는 이제 어떻게 가동 중단. 근데 가동 중단은 좀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배경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후문입니다. 폭등할 때 후성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전해액 회사들한테 섭섭하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콧대 높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밑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리튬 솔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높아졌다. 네, IRA 세부 지침 발표보면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는 컴포넌트다. 그래서 어떻게 북미에 제조돼야 된다.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히 제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거기 다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다 이 집이 상당 부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장이 세계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시장은 어떻게 중국 회사, 텐치부터 중국 회사들이 다 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 다 제껴버렸죠. 그래서 엔캠이 지금 다 감당해야 될 무주공산. 그래서 제가 자꾸 IRA 법이 만든 시대적 재료다를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IRA 법이 없으면 중국과 경쟁하기가 벅찹니다. 왜냐하면 리튬 솔트 주 원료 중에 하나가 이것도 리튬 솔트 이것도 다 중국이
수직 계열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탄산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소재부터 다 생산하니까 당연히 이쪽이 수직 계열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걸 IRA가 지켜버리니까 이게 이제 반사 이익이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이렇게 키우게 10배 이상 생산 능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키워야 되는. 그래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 하나는 제가 중앙 뒤에는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리튬 솔트 부분, 리튬 연 부분은 중앙 DNM이 하는 걸 지난번에 IR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리튬 솔트, 리튬 연 부분은 중앙 DNM이 합니다. 확실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때 그럼 제대로 가고 있구나. 결국 일렉트로라이트는 이거는 NCAM이 하고 또 리튬 솔트 중앙 DNM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제 좀 사업의 안정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리튬 솔트 같이 후성처럼 리튬 솔트만 하면 전방에 공급할 데가 없으면 가동 중단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될 수요처가 이렇게 있는 게 중요하고 엔캠은 당연히 배터리 메이커에 가니까 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럼 엔캠 입장에서도 리튬 솔트의 가격 급변을 어느 정도 자회사를 통해서 완충할 수 있는 이 집이 이 집이니까요. 연결 재무제표로. 그래서 사업에 이게 이제 시너지가 나는 구조로 가는구나. 그 예전 제 엔캠 리포트는 굉장히 부정적으로입니다. 앞에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저는 뭐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두고 있거든요. 앞에 리포트 보면 아마 한 요 정도까지는 리포트 아주 안 좋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전액 사업만 딸랑 혼자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개선되면서 IR 세부 지침이고 또 개선되고 있어서 이제는 좀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봅니다. 세부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2차 전지가 이번에 급락기를 끝나고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서 다음 랠리가 오면 세부 지침에 따라서 분리막 다음에 전해액 물론 여기 이제 리튬이온 포함이에요. 이 분리막이나 전액 관련주들 그동안 시장이 별로 부각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주로서 반사이익을 보는 IRA에 따라 반사이익을 보는 성장주로서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데 특히 이때 지금 공매도가 상당히 붙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공매도 세력들이 아마 코피가 크게 터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엔캠도 이런 종목들도 관심주에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아침에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예상대로 지금 보면요. 우리 매너그린 말씀처럼 금양 2차 전지를 볼까요? 2차 전지 보면 코스모, 세비캠 어제 실적 1분기 실적이 좀 별로였죠. 하리어리도 오늘은 다시 마이너스 들어가네요. 또 오차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양 마이너스고요. DI 동일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는 계속 수급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게 오전장에 에코프로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그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딱 쳐다보다가 에코프로 지금 담보 부족이 지금 후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는 잘 지켜봅니다. 근데 밀리기 전에 이때 팔거든. 이때 매도를 하는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릴게 매매는 분할 매매로 내가 꼭 여기 팔아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못 팝니다. 매매는 그냥 그리고 딱 꼭 팔아야지 하면요 몸 다 버립니다. 여러분 단말기 보시면서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매매는 분할 내가 매도해야지 마음 먹었으면요. 오전에 한 2번 팔고 오후에 한 2번 판다. 이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사실 제일 결과가 좋습니다. 어쨌거나 사람 심리가 이렇게 밀리면 팔거든요. 지금 그런 단계다.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 방송할 때 좀 왔다 갔다, 오전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에 오전에 이 매물들 다수하고 오후장에 좀 샛별처럼 가볍게 쫙 올라서 우리 애청자님이 좀 기분이 좀 아주 상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한 거의 연봉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코스닥 시장도요. 요즘은요 늘 강조드리지만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중시장에 들어오면서 양봉이 날 때는 쭉 양봉이 나고 음봉이 날 때는 쭉 음봉이 연달아 나는 이런 패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하나 생기면 특히 던져버리고 이런 지수가 이러다 보니까 종목도 그런 경향이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가 아니더라도 뭐 성일 하이텍 이런 것도 그래요. 보면 올라갈 때는 쭉 올라다 한번 빠지기 전에 쭉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구나. 그래서 참 요 흐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매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 네. 이번 장에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볼까요? 9시 41분인데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지금 13분 전에 비해서 40억 더 샀네요. 역시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0.4%인데요. 지금 환율이 지금 2원 정도 떨어졌는데 환율이 1334원이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한국 주식 잘못 지금 샀다가 환차선 입을까봐 좀 찜찜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는다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네요. 마이너스 종목들도 등장하네요. 오늘은 마이크론의 강세의 영향은 소부장 전반으로 미치지는 좀 못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요. 아까보다 150억 외국인의 순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지금 상승폭이 제법 줄죠. 이제 또 통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개인들의 지금 후달리는 심리와 후달리는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아까보다 13분 전에부터 150억. 그래서 지금 담보 부족의 경계에 있는 물량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 예상대로 제 방송이나 오전장에 이런 후달리는 매물들을 다 무난히 소화하고 오후장에 좀 가벼운 반등, 본격적인 반등으로 진입할지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는 스마트 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또 이만한 기회가 어디 있나요? 만약에 지금 주식을 산다면 그래서 좀 지나치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전에 물량을 좀 소화하고요. 자, 그 속에 제 제2호가 강세를 좀 보이는데요.
종종 핫 종목입니다. 아침에 제이오가 도드라지는데 제이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인데요. 자, 실적 들어서 제이오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41850 치시면 되고요. 1분기에 매출이 87%, 지금 2차전지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말씀드렸죠. 흑자 전환까지.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자본금 31억. 그래서 이 회사는 CNT를 만드는 카본 나노 튜브를 만드는 회사예요. 카본 나노 튜브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카본 도전제 하는데요. 우리가 그 CNT 도전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극 활물질이 한다 이러면요. 양극 활물질을 하면요. 네, 이 알루미늄 위에다가 양극 활물질, 그 다음에 여기다 바인더, 여기도 당연히 용매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것들을 섞어 걸쭉하게 해가지고 여기 쑥 바릅니다. 말해서 말려서 착착 자르는 게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CNT 도전제는 말 그대로 전류를 잘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CNT 분말에다가 이걸 갖다 용매에다가 섞어 가지고 CNT가 잘 엉겨 붙기 때문에 엉겨 붙지 말라고 분산제를 섞어 준다. 분산제가 나노신소재가 요거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이오는 CNT 분말을 만드는데 분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NCM 622, 니켈 6, 코발트 2, 망간 2 하는 요즘은 이거 잘 안 씁니다. 요즘은 811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622 하는 양극재의 카본 블랙을 주로 도전제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CNT를 쓰면 이것보다 5분의 1만 쓰면 됩니다. 이것보다 5분의 1만 CNT를 쓰면, 그러니까 5분의 4 공간에 양극재를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카본 블랙을 안 쓰고, CNT 도전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매출을 주도하는 게 이번에도 나노튜브 10B입니다. 10B. 10B는 멀티월이라 그래요. 양극재에 쓰이는 겁니다. 카본 나노튜브가 한 겹. 이게 싱글이죠. 싱글 월. 그래서 이렇게 쓰죠. SWCNT 이렇게 싱글 월 하는 거. 이거는 러시아의 옥시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멀티월이라는 거는 여기 막 수십 겹. 겹이 막 수십 겹이죠. 이게 멀티월입니다. 그 사이에 신월이라고 이걸 이제 제이오가 세계 유일하게 생산한다 하는 건데, 신월은 이 싱글월부터 가격이 엄청 쌉니다. 엄청 싸면서도 그래도 음극재까지도 쓸만한 그런 거다 해서 앞으로 신월이 기대된다. 근데 1분기까지 보면요, 아직은 그건 없었어요. 6A가 신월이거든요. 한 400만원 매출이더라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직은 멀티월에 쓰이는, 양극재에서 멀티월에 쓰이는 게 주력인데, 어쨌거나 이게 작년에 105억이었는데 올 1분기에 만 49억이니까 고성장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 회사는 싱글월도 생산할 겁니다 하는 게 2024년 말부터, 요거는 모르겠어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강조하는 거는 이 신월, 그래서 지금 정설도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어쨌거나 이번 실적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전반적으로 2차전지 실적들이 별로 안 좋은데 이번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돋보인다. 그렇게 보면 2차전지가 지금 실적이 다 갑자기 어제 다 재무제표 나오는 바람에 일일이 못했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시장은 얘기 안 하던데요. 제가 이 코닥 상장할 때 3개월 확약한 물량이 있거든요. 여기 53만 8천 주인데 2월 16일 날 상장했으니까 3개월 확약이면 5월 16일 아닙니까? 오늘 아닌가요? 그래서 요게 지금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좀 갸우뚱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물량 정도가 시장에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50여만 주 크지는 않습니다. 50여만 주 해봐야 하루 거래량으로 보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데 저 물량 정도 해소하면 좀 본격적으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실적주로는요. 좀 엔캠 말씀드렸는데 네, 제이오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래나노텍은요. 조금 주가를 보면 생각들이 좀 다르다 아니면 이건 시장의 해석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자 미래나노텍은 이번에 보면 요게 돋보이고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매출이 이제 전체 매출이 34%까지 작년에는 10%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출을 성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작년 4분기부터 엄청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일단 시장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매력적으로 성장했는데 수익성은 떨어졌지 않느냐. 요걸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 감소한 데 주가 일단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거는 좀 단견이라고 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미래 성장성이 중요한데 이 미래 첨단 소재 이 부분의 수산을 리튬 가공 부분이 네, 이렇게 성장한다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보고 아마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사 측에서 올해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3,200억이 될 거다 했는데 제가 갸우뚱했거든요. 정말? 했는데 1분기 539억이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2차 전지 소재가 올해 3,200억 된다면 회사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작년에 4,900 전체 해봐야 4,900억인데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주요 핵심 매출원이 돼버리면 회사가 지금까지는 광학필름 LCD 관련주였다가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 시장 반응은 실적에 먼저 반응하는 것 같네요. 지금 보합까지 밀리고 있는데 그리고 보셨다시피 지금 제 미래나노텍,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어제 개인들이 많이 빠진 종목은 지금 개인들의 담보 부정 매물 압박이 크다. 네, 빨간마치님, 하리, NET 인증 포스코홀딩스와 차별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영역이 좀 다르다. 근데 이번에 연웅 박사가 주주들 미팅에서 그런 말 했다면서요. 포스코홀딩스가 협력을 제의하면 나도 도와주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포스코가 전웅 박사를 기술 유출 혐의로 형사적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전웅 박사 2016년에 포스코를 관뒀는데 지금 포스코의 리튬 기술은 거의 전웅 박사의 특허입니다. 다 보면 발명가가 전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웅 박사나 포스코 서로 관계가 좋다고 볼 수 없죠. 서로 형사소송을 해서 그런 관계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전웅 박사 입장에는 섭섭하겠죠. 포스코가 그런 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국가적 일을 아니냐 할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했다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서 포스코도 되고 잘 돼서 우리가 하루빨리 네, 특히 소재 부분은 탈중국화가 정말 필요하다.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NET 인증 어제 설명드렸죠. NET란 거는 혜택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NET 인증받는 거 상당히 쉽지 않아요. 받으면 무슨 병특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네, 정부 우선 구매, 시범 구매 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객관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지수가 좀 돌아서나요? 자, 코스닥이 보겠습니다. 지금 9시 51분부터 코스닥 지수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요 국면 9시 지금 네. 요 국면부터 봐야 되겠죠. 9시 한 20분부터 9시 50분 사이 9시 20분부터 9시 50분 사이에 아마 한 30분 동안 지금 담보 부족의 경계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기고 있는 매물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보면 마이너스 종목이 그동안 좀 많이 늘었는데 이제 그 물량들 소화하고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만약에 돌아선다면요. 에코프로비엠 다시 플러스 돌아서는데 이제 돌아서면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큰 물량들은 30분 동안에 다 나온 것 같아요. 모부적 물량들, 심리적으로 후달리는 물량들은 일단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정리하고 지금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15분 전에 비해서 매수가 많이 늘었어요. 고맙습니다. 외국인님들. 288억 매수했네요.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늘렸다. 그래서 코스피가 또 고개를 들고 그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충실히 고매 역할은 할 것 같다. 코스닥이 문제인데요. 코스닥은 아까 15분 전에 비해서 226억 매도, 계속 외국인의 매도는 확대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다만 9시 한 50분경부터는 반등 조짐이 있다. 근데 오늘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도 외국인들이 장막판에 그래도 순매도를 좀 줄였거든요. 많이 줄이지는 않았는데 오늘도 그런 패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오늘은 그 정도만 해줘도 오늘 오후장에는 정말 특별히 수급적이나 심리적 악재가 없다면 오늘 오후장은 정말 해볼 만한 싸움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순매도 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매물을 지금 어느 정도 후달리는 매물들을 소화한 게 아니냐 싶고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제 남은 관건은 반도체가 지금 분위기를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2차 전지주들이 좀 담보 부족에 시달리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고개를 쳐들지. 그래서 오늘 또 힘겨운 싸움에 오늘 한 번은 이길지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는요 실적주들 장세가 좀 돋보이네요. AYP나 YG도 실적 호전주들이고요.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체로 좀 실적주라서 소부장들도 좀 상승폭이 좀 플러스가 늘었네요. 오늘은 좀 실적주들이 돋보이고 실적이 부진한 회사들이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장사가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다 일일이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요. 좀 실적이 나왔는데도 뒤늦게 가축가에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개인들. 네, SL 이런 강세도 다 실적이고요. 네. 오늘은 2차 반도체에 분 바람이 과연 2차 전지에 그동안 단기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 형세로 진입할지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희현님 오늘 현재 외국인 1,000억 매도 중에 에코프로가 630억 매도 그렇군요. 에코프로를 많이 파는군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그 힘싸움에서 이겨낼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의 주가가 과도하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로 과도하게 빠지면 항상 스마트머니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식시장에는요. 스마트머니와 싸움이 전개될까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 부분이 과연 오전장에 저희 방송할 시간 중심으로 해서 오전장에 여러 매물들을 소화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등을 진입할지 못할지 그게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내일은 방송이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은 정혜원만 모시고 하는 방송이라서 여러분과는 목요일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우리 하태민이었고요. 나가시면서 좋아요 꼭 누르고 나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